자,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죠. 원래 이제 입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그 갇혀 있는 공간이 더 즐거운 공간으로 바뀌잖아. 맨날 맞아. 게임하고 막 맨날 밤에 스타크래프트 하고. 치킨 시켜 먹고 막. 웃긴 썰 알려줄까? 뭔데? 그 당시에 자소서 끝나고 자소 쓰는 시간 끝나서 노트북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 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내가 측장이었거든. 기숙사 측장이었어. 층장.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 혜택이 방이 좀 크고 좀 측장 기숙사 사감쌤이 나를 좀 눈감아줬어. 오. 그래서 우리 방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3대3 스타를 했거든. 3대3으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애들이 노트북을 계속 갖고 있는 걸 탐탁치 않아 했지. 아, 탐탁지 않아요. 왜냐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자소서 끝났으니까. 맞아. 근데 명분이 없었는데 내가 명분을 만들어준 거야. 왜냐면은 그때 스타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한두 시인가 뒤에서 후레쉬를 누가 친구가 보더니 한 1, 2분 동안 계속 안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꺼라고 하면서 딱 뒤에 봤는데 사감쌤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 알려지고 넘어가고. 그 다음날 전교생 싹 다 노트북 수거됐어. 와. 그래서 진짜 약간 우리 악당 중에 악당이다. 빌런이다, 빌런. 그 당시에 노트북 다 뺏기면 진짜 할 거 없는데. 그래서 좀 친구들한테 미안했지.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너 삶이 좀 어떻게 바뀌었어? 개꿀이었지. 왜냐면은 공부가 일단 없는데 친구들은 거기 막 서울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와서 여자친구 막 만나고 그리고 연애도 수업도 하고. 여유롭고 이러니까 동아리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던 것 같고 학점은 좀 챙기셨나요? 사실 학점을 막 원래는 원래의 나의 성향이었으면은 막 학점을 굳이 대학생 때 챙겼을까 싶은데 이제 아까 형이 말한 대로 대장금 맞아, 그 컷이 맞아. 3.7이 넘어야 맞아. 4.3 만점 기준으로 3.7을 넘어야 그 용돈 250만 원이 나오는데 생활 보조금 그 주니까. 250만 원 한 학기에 받는 게 학생일 때 너무 크니까 그래서 과외 사실 반년 동안 40만 원씩 6개월 동안 해야 이제 240이니까 과외 하나 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딱 그냥 뭐 개인 목표가 그 용돈 컷 3.7만 넘기자 이거였고 그래서 그 덕분에 약간 학점 관리가 됐다. 진짜 그 장학금이 굉장히 도움을 준 거네. 어떻게 엄청 보면. 많이 공부를 도움을 좀 줬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렇지, 그렇지. 뭐 학점을 3.7 이상 받았다는 거는 사실 서울대 공대 안에서는 거의 뭐 상위 몇 %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시기에 이전에 말했던 연구에 대한 꿈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원래 그냥 박사를 하려고는 했었으니까 대학원을 갈 과거에서 생각이 세뇌를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박사를 가는 게 디폴트였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박사를 할 것이냐 미국에서 박사를 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했지. 그러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 뭐 변리사로 튼 그치. 그 당시에 아까 말한 대로 한국에서 박사를 하느냐 미국 박사를 하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 한국에서 박사를 하게 되면은 그 군면제가 되니까 그 전문연으로 그렇지. 대체가 전문연으로 되니까. 대체되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군복무를 서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냥 2년을 쓰고 미국을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한국에서 박사를 하느냐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사를 전제로 고민을 했지. 너는 군대를 가서 2년 먼저 끝내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갈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박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군대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고민을 하던 와중 평발로 사급이 뜬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평발로 해결하는 좀 게 낫겠다. 편하게 2년 다니면서 GRE 영어 그 성적 따고 좀 준비해서 유학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군 휴학을 하게 된 거지. 그게 이제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군복무하고 휴학을 하게 되니 비로소 좀 제3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게 되는 나의 인생. 맞지.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미국에서 살 것인가 한국에서 살 것인가 고민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결론을 일단 내렸고 그러면은 미국 유학이라는 게 나한테 수지타산이 맞을까라는 결론을 좀 고민을 했었을 때 맞아. 쉬운 굳이 일이 아니야. 그냥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학석박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내가 아는 한국 학석박 하면서도 잘 된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변에 많지 우리도.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한 거는 연구라는 것이 나에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이제 그때 비로소 좀 좀 진지하게 휴학을 하니 좀 제대로 생각을 할 시간이 있었고 그래도 그 당시에 막 나름 현대차 연구소에 전화해서 막 좀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었거든. 알아봤구나. 그때 내가 내렸던 결론은
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지 연구가 재밌는 거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지. 주관식으로 말하면. 그거가 왜 그러냐면은 나는 그래도 완전 아이는 아니고 이 성향이 섞인 사람인데 좀 랩실에서 이렇게 갇혀만 있는 게 나랑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직업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돈을 받고 그 대가성으로 뭘 해야 되는 건데, 연구라는 것이 결국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업으로 해야 되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평생 할 자신이 없었어. 왜냐면 이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연구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잘 안 되면 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공부랑은 다르니까. 맞아. 그래서 나는 공부가 재밌었던 거지 연구가 그냥 그 정도 업을 할 정도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냥 공부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여유가 될 때 그냥 뭐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하든 혼자서 하면 되니까 연구는 뭐 하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지. 그러면은 이제 연구원에 대한 꿈은 접게 됐는데 변리사라는 꿈을 새로 가지게 된 계기는 뭐야? 나는 공학 공부가 재밌었어. 이공계가 공학뿐만 아니라 그냥 이 수학 과학 내용 자체가. 그래서 난 전공이 잘 맞았어. 근데 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공학도 입장에서 막 많지가 않거든. 일단 이과 베이스에서 뭔가 좀 논리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회사도 물론 좋지만 대기업도 사실 그것도 연구원이잖아. 회사를 가는 것도. 근데 뭔가 내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내가 근데 문과적인 좀 소양도 있는 게 글 쓰는 거나 이런 것도 하는 편이어가지고. 확실하나? 맞다. 진짜. 글을 좀 잘 쓰는구나. 나 근데 왜냐면 자소서 첨삭도 내가 제일 많이 해주고. 내가 대단한데? 근데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 내가 논리적인 걸 좋아해서 수학을 좋아했는데, 근데 법도 논리적인 면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전공은 일단 베이스로 가져가되 어떤 법학이라는 게 가미가 된 게 변리사잖아. 맞지. 그래서 정확하게. 전문직이고 또 서울에서 근무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변리사가 나한테 잘 맞겠다. 혹시 근데 그 변리사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구죠? 변리사 추천해 준 사람 형이야 설마? 나 아니야? 몰라, 나 기억이 안 나. 나잖아.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 나잖아. 그 창원에서 우리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그때 추천해줬던 거 그러니까 추천을 했나? 맞는 게 내가 그때 변리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랬나? 그래가지고 형이 얘기를 해서 맞아. 이제 나한테 조금 더 좀 가깝게 한층 더 다가왔지. 가깝게 가갖고. 지웅이 형도 하는데 나도 해볼까 약간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존재를 아는데 도움을 줬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조언을 받아서 내가 변리사를 한 건 아닌데. 맞아. 그렇지. 그 고민의 어떤 과정 속에 형이 하나의 챕터로 있었던 것 같다. 힌트를 준 거지, 힌트를. 그러면 이제 뭐 변리사 공부는 그러니까 공익하면서 계속 했던 거야? 아니, 공익할 때 처음에는 한 1년 놀고 그 공익 근무 끝날 때쯤에 시작을 이제 해서 인강 듣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공익 소집 해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그럼 2년 준비했나 그러고 나서? 그렇지. 2년 조금 넘게.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3개월 미뤄져서 그냥 2년에서 2년 반 사이? 동차는 아니고 그 기득이라고 하지. 기득 때 바로 합격을 했네. 와,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사실. 그래서 여름에 그 군복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초에 이제 1차를 붙고 그 해 2차는 바로 한 번에는 못 붙어서 동차는 아니고 그 다음 해 2차를 쳐서 합격을 붙었던 했지. 거지. 그치, 그때 이제 친구랑 막 얼싸안고 막 하던 영상이 나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러고 나서 너의 대학 생활은 어땠어? 그러니까 이제 아직 직장인은 아니지만 변리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나서의 너의 학교 생활. 복학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완전 그 4인 제한에 9시에 다시 그 밥집 다 문 닫던 그 시절이어서 제대로 놀지도 근데 못했겠네. 나는 그때 당시에 복전을 시작할 때였거든. 전기과 복전? 전작과 복전을 맞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전공으로 그냥 21학점 다 채워서 들었었거든. 근데 온라인이 꿀이니까 이거 언제 풀릴지 모른다. 최대한 그때 전공 다 빨리 듣자. 들어놓자. 그리고 해서 전공 그때 들으면 복학 다 듣고 주말에는 그 대치동 강사 일을 했었던 것 같고. 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공부 외에 인생에서 너한테 좀 영향을 준 활동이나 취미 혹은 인간관계 같은 게 좀 있어? 생각나는 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 약간 나는 경험주의거든. 음. 근데 난 N이긴 한데 또 이것저것 외향적이어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오는 자극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삶을 걸어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좀 다른 삶을 내가 체험하고 거기서 얻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런 맥락에서 나는 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예를 들면 벨리사 시험 끝나고 나서 노가다판에 막 가서 노가다 했어. 맞아. 그 한 2달 정도 이제 어차피 시험 끝나고 결과 나오는 게 3개월 뒤인데 할 건 없는데 뭐 돈이나 벌면서 경험해보면 먹는 게 그거니까 운동도 하면서 돈도 주는데 경험도 할 수 있어. 니 그때 새벽 6시인가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지 않았어? 6시면은 애초에 끝난다. 5시인가? 5시 한 반까지 도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한 2달 정도 인력소에 가서 맨날 다른 데로 막 팔려가서 막 파이프도 들고 삽질도 하고 막 돌도 옮기고 했는데 우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평소에 나의 주변에 있는 풀들은 완전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지. 거기 만나는 사람들이랑 새로운 대화를 분들. 하고 내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해서 만족감을 뭔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것들이 또 나한테 좀 좋은 자극이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경험이었던 거야. 뭐 외국에서 애 키우려고 이집트에서 온 용병 아저씨도 만나고 뭐 조선족 아저씨랑 같이 일도 해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진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좀 나에게 좀 컸던 것 같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나는 그래서 좀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극을 얻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혼자 배낭여행을 많이 가고 이 친구가 혼자 배낭여행을 진짜 많이 가는데 오지를 가요. 오지를. 근데 뭐 사실 저보다도 더 대단한 곳 많이 가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개 중에서는 그나마 오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남미를 가고 그치 몽골도 가고 뭐 인도도 최근에 가고 인도도 갔다 오고 와 뭐 그런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겪고 이러면은 좀 내가 너무 갇혀서 생각을 했구나 라고 좀 사고의 확장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여러모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좀 기억에 남는 여행지나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어? 너무 많은데 인도는 진짜 환경은 너무 소위 말하는 환경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완전 시궁창 같은 그런 데서 사는데도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니까 이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행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왔어? 막 그런 거랑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복 받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좀 비교도 하게 뭐 되고 자연환경도 다양하고 역사도 오래되고 또 그들 나름의 행복을 엄청나게 그치. 정신적으로 되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급격한 발전을 하면서 좀 물질주의적인 그런 게 팽배한 거가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나와 있을 때 좀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게 너가 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이번에도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땄잖아. 그렇지. 그거는 그냥 취미로 하는 그러니까 취미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너는 따로 대학원도 다녔잖아. 그거는 이제 지식재산대학원 다녔지. 근데 그 일하면서 이제 또 근데 뭐 주말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일하는 것만 해도 버벅차고 힘들다고 느낄 텐데 대학원도 할 수 있고 또 취미로 운동을 하면서 그거를 지도자 자격증까지 따고 틈틈이 준비해서 오지 가가지고 여행도 가고 계획도 하고 이런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는 또 어떤 동기부여야? 근데 변리사 직업이 물론 그것마다 다르지만 내가 있던 직장이 그래도 좀 시간이 유동적이고 재택도 되고 하다 보니까 운동하기 좀 자유로워서 좀 유리한 위치였던 것도 있고 대학원은 사실 그 변리사로서의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의 연장선으로 간 거였어가지고 계기를 물어봤으니까 나는 좀 어느 순간 느꼈던 게 며칠 동안 막 너무 피곤한데 하긴 싫고 해서 가만히 막 일주일 넘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었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 사이에 어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어쨌든 그 생각을 하면서 약간 남아있는 그 삶을 좀 열심히 살아야 좀 더 좀 살아있는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물론 잠은 푹 자야 되고 피로회복은 중요한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뭔가 쉬는 거는 좀 지양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드라마나 핸드폰 만지는 건 좀 지양을 하고 좀 의미 있는 걸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야. 지금 당장 직업과 관련돼서도 할 수 있는 걸 찾고 그렇지. 취미랑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걸 찾고 그렇지. 이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꿈이 있어? 일단 뭐 변리사로서 어떤 변리사가 돼야 될까 이거가 있고 어떤 밸런스의 삶을 살 것이고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여생을 보낼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런 것들?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시기네 지금 그러면. 그렇지. 변리사로서도 지금 내가 4년 차고 내년에 5년 차인데 그때가 약간 사춘기로서의 시기랄까? 진로 고민을 할 시기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거의 마지막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줘. 학생 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게 지나고 나니까 좀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을 수 있거든요. 뭐 학생 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인생의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진짜 일부기는 한데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게 그냥 단순하게 학벌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 인생 나머지 인생에 걸쳐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걸 성공을 하고 성취를 했다라는 그 팩트 자체가 되게 내 자존감에 큰 어떤 자양분이 되고, 사실 서울대생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들 공감하는 건데 그냥 좋은 학교를 왔다 이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어떤 무언가를 내가 엄청 노력을 해서 그걸 성취한 경험 자체가 그냥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좀 큰 영향을 주거든요. 자신감도 주고. 왜냐면 뭔가 했을 때 해봤는데 되네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랑 했는데 안 된 걸 경험한 사람이랑 그 앞으로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노력하는 그 방향성이 진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학생 때 또 다른 거 할 것도 어차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은 또 그만한 리워드를 저는 얻는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그만한 성취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변리사를 꿈꾸는 변리사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도 한마디 해줘. 아, 사실 이게 시대가 또 급변하고 뭐 전문직이면은 뭐 일확천금을 얻는 시대는 지나기도 했고 많이 뭐 없어졌지. 이제 앞으로 AI가 도래함에 따라서 노동 형태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문직이라는 것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안정적인. 그리고 뭐 그 전공이 안 맞아서 진입을 한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좀 비슷한 연유로 진입을 한 사람들은 전공도 살리면서 전문성도 쌓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그냥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학문이 그러니까 막 물화생지가 있고 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막 이런 게 있는데 두 가지의 과목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멘탈학이고 두 번째는 답안지학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멘탈학은 이게 고시 공부는 뭔가 혼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멘탈을 잘 잡고 꾸준하게 넘어지지 않고 나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도 가지고 루틴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 멘탈 학문이라는 게 하나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문이라고 말하고 싶고 두 번째로 답안지학도 같은 취지인데 2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서술형이고 그 답안지가 너무 서술하는 방식이 어려운데 이게 정해진 형식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답안지의 형식을 고민하다 보면은 분명히 전달력이 잘 되는 답안지가 있고 안 읽히는 답안지가 있어서 이게 논점만 썼을 때 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서 답안지를 어떻게 하면은 돋보이게 쓸 수 있는가도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목이 더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합격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여가지고. 여기는 고시 공부 안 해본 사람. 했다가 망한 케이스. 에이, 뭐 의사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계시니까. 저희 맷지문 세 번째 맷지문 이야기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주제나 키워드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